자, 페이지 224쪽이고 자, 이거 하면 이제 2차 부등식도 끝난다. 자, 써볼게.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라는 놈이야. 자, 실근의 조건. 자,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말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 탑3 안에 드는 거 내가 고르라고 하면 항상 들어가는 게 요거야. 기말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너네가 배우긴 할 건데 아마 개념 자체는 뭐 조금 그래도 헷갈릴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을 거거든. 여기 뒤에 문제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가 어떻냐면 여기는 괜찮은데 조금만 고난도로 넘어가면 거의 뇌정지가 올 정도로 문제가 확 어려워져 버려. 여기 파트가.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아마 너네 좀 많이 괴롭힐 거야. 그렇긴 할 건데 그래도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닐 거니까 일단 한번 볼게. 자, 여기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2차 방정식을 내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해볼게. 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방식이지. 자, 그러면서 실근의 조건을 볼 건데 무슨 말이냐면 너네 2차 방정식은 실근이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0개 이렇게 나오지. 자, 종류로 따졌을 때.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실근이 있는 경우를 따지거든. 자, 보통 있는 경우. 자, 그랬을 때 그 실근이 뭔가 어떤 특정한 조건이 부여가 될 거야. 자, 어떤 조건이 일단 부여가 되냐면 첫 번째 실근의 부호야. 그러니까 너네 실근이 2개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 2개가 어떤 부호를 가지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볼 거야. 자, 실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부터 해볼게. 자, 모두 양수가 될 때 필요한 조건들. 자, 모두 양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너네가 항상 무조건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실근의 부호라고 했으니까 실근을 가진다라는 말이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판별식부터 쓰셔야 돼. 자, 그러면 실근이 있어야 되잖아. 있으려면 판별식 아까 뭐라고 했어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야.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일단 한번 써볼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야. 자, 이게 2차 부등식 파트긴 한데 지금 2차 방정식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 너네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의 합과 곱이 둘 다 뭐가 되겠어? 둘 다 양수가 되겠지. 왜냐면 양수끼리 합해도 양수고 양수끼리 곱해도 양수잖아. 그러면 요렇게 두 개가 일단 추가가 된다.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되고 두 근의 곱도 양수가 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분홍 색깔로 쓴 거 있지? 분홍 색깔로 쓴 거. 분홍 색깔로 쓴 거는 뭐 쓰라는 소리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보는 게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그러지. 그래서 요거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너네한테 확인하세요 이 뜻이야. 됐어?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럼 모두 양수 배웠어. 그럼 그 다음 모두 뭐 나오겠어? 음수 나오겠지.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모두 음수라는 거 한번 배워볼게. 얘도 양수 이거 이해했으면 별로 어려울 거 없어. 자, 다시 모두 음수가 되려면 일단 실근이 있어야 되지. 똑같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무조건 써주시는 거야. 자, 그럼 1번하고 다른 건 하나밖에 없다. 야, 실근이 2개가 나왔는데 2개가 음수야. 음수 2개 더하면 음수지. 맞지? 그럼 이번에는 두 근의 합이 양수가 아니라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나? 자, 근데 어차피 음수 2개는 곱해도 음수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둘 다 양수랑 둘 다 음수인 거 말고 하나 더 남은 거 있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는 경우야. 자, 서로 다른 부호. 자, 얘 좀 특이해. 얘도 실근 두 개지. 근데 사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판별식 써도 된다. 근데 얘는 두근의 곱이 음수다. 이거 하나만 보면 돼. 두근의 곱이 음수다. 자, 그 얘기를 간단히 설명은 드릴 건데 솔직히 지금 뭐 급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 이거 판별식 써도 상관없다. 써도 상관없는데 왜 판별식 안 써도 되는지만 설명드릴게. 너네 봐봐. 애초에 너네가 실근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부호가 나오려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여야 되지. 근데 그러면 그거 두 개를 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을 안 썼다는 건 그러니까 두근이 실근이 아니라 무슨 근일 수도 있어? 허근일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얘는 판별식을 안 써도 되냐? 너네 2차 방정식에서 필기하지 마시고 한 허근이 이거면 다른 한 허근은 이렇게 되는 거 배웠지. I 앞에 부호만 바뀌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 근이 나왔을 때 이거 두 개를 곱하면 기억나시나? 두 개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지. 그럼 너네 두 근의 곱이 허근에서는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어떻게 음수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돼 있으면 두 근의 곱만 보고 끝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럴 수가 없어. 1번은 양수, 2번도 양수야. 알겠지? 두 근의 곱이. 자, 어쨌든 얘는 지금 내가 설명은 드렸어. 근데 아직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판별식 쓰셔도 상관없다. 상관은 없어.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자, 요거를 당연히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지 너네가 봐야 될 거 아니야? 넘겨. 24번 문제로 갈게. 자, 유형을 보면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여기는 한번 볼게. 그 다음 내용이 좀 어려운 거고. 자, 2차 방정식 나왔어. 자,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 음수, 서로 다른 부호. 우리 방금 배웠던 거 나왔지. 그럼 뭐 하라는 소리인지 볼게. 자, 얘가 나왔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돼 있는 거. 실근이라는 말 없어도 이거는 실근을 가진다로 가야 돼. 왜냐면 허근은 실수가 아니니까 양수, 음수 따질 수 없어. 맞지?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이거 하라는 소리지. 해볼게. 먼저 실근 가져야 돼. 그러면 반값 판별식 쓸게. 실근이 뭐 다르다 이런 얘기는 없지. 자, 반값 판별식 써볼게. 자, 갈게. 이거 절반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k 플러스 3이니까 k 빼기 3 이렇게 돼. 됐나? 자, 그러면 얘는 k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계산은 너네가 알아서 하시고. 인수분해 돼야 안 돼? 깔끔하게 되지. 깔끔하게 된다. 그러면 얘는 k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했더니 실근을 가지려면 이쪽 크거나 같다 방향돼야 되지. 자, 다시 크거나 같다는 바깥쪽이야. 바깥쪽을 정답으로 쓰시면 돼.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던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써보자. 자, 여기에 더하여 이제 뭐 봐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 보는 거지. 맞지? 가볼게. 자, 두근의 합. 오늘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당연히. 두근의 합하고 곱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지. 그러면 두근의 합은 2배의 k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얘가 0보다 커야 돼.
자 2는 필요 없지. 부등식이니까. 그러면 1이 넘어가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 자 그 다음 두근의 합 다음에 두근의 곱을 보는 거지. 두근의 곱은 A분의 C지. 1분의 C가 요거다. K 플러스 3. 자 그러면 두근의 곱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2번은 너네 그냥 알아서 너네 시킬 거니까 1번만 잘 이해하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3개 나왔다. 다 그리셔야 돼. 가볼게. 자 수직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1보다 크거나 같다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야. 됐나?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으니까 크다니까 내가 색칠 안 할게. 이쪽에 이렇게 그려져. 됐나? 그 다음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왼쪽 여기쯤 있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자, 3가지 그렸지. 하얀색, 주황색, 분홍색. 그럼 3가지가 다 겹쳐야 연립 부등식이 만족하는 거거든? 그럼 3개 다 겹치는 영역을 너네가 대답하시면 돼. 여기 아니지. 분홍색이 없어. 여기도 주황색밖에 없는 거다. 여기도 지금 하얀색이 없어서 안 되는데 여기부터는 다 있게 되겠지. 그래서 1보다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게 1번 문제. 자 그리고 2번은 말로 해볼게. 간단한 거라. 자 됐지? 자 그러면 2번은 봐봐. 뭐라 되어 있냐면 두근이 모두 음수라 돼 있어. 그럼 얘랑 똑같이 풀 거거든? 근데 어차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다르겠어? 똑같겠지. 만약에 서술형 나오면 이게 1, 2, 3 다 나올 수가 있거든? 1번에 썼던 거 그대로 쓰시면 돼. 자 근데 얘는 두근의 합이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두근이 음수면 그러면 얘만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근데 여전히 두근의 곱은 양수지.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너네가 하시면 돼. 두근이 음수면. 자 그 다음 3번 봐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야. 자 서로 다른 부호면 나 뭐 해도 된다 했어? 이거 해도 된다 했어? 판별식 써도 돼? 근데 안 써도 된다 했어. 왜? 두근의 곱이 음수가 되니까. 그럼 뭐야? 여기서 두근의 곱은 이거지. K 플러스 3. 두근의 곱이 이게 0보다 작다 쓰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될 건데 3번의 정답 봐봐. 맞지?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끝나는 거야. 알겠지? 자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이제 나중에 너네가 정말 어려워할 유형 해볼게. 자 정리만 하셔. 됐나? 지워도 되지? 자 이제 2차 부등식에서 정말 마지막 파트다. 자 여기가 내용이 2차 부등식이 공통수학 1에서 내용이 제일 많아. 원래 제일 많아서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 자 이번에 두 번째 뭐냐? 이번에는 실근의 부호가 아니라 위치를 볼 거야. 위치. 그리고 저 별표 3개 치자. 3개가 뭐야? 5개 쳐. 저거 무조건 나와. 이거 안 나올 수도 있어. 1번. 부호는 시험지마다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 기말고사 보면. 2번 위치는 안 나오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무조건 된다. 너네가 워낙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는
페이지 225쪽 내용이거든? 자, 위에 필기를 좀 할게. 225쪽 내용이야. 봐봐, 뭐 많지? 내가 거기서 딱 필요한 것만 설명드릴게. 자, 225쪽에 위에 쓰자. 여기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 만족하는 2차 함수 그리고 만족하는 2차 함수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분을 식으로.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을 식으로.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을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너네가 주의 깊게 해야 되는 데가 세 가지. 일단 너네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 했지. 그 부분을 너네가 봐야 되는 게 뭔지를 내가 써줄게. 먼저 판별식이야. 자, 판별식을 먼저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축이야. 내 책이랑 순서를 좀 다르게 하거든. 자, 축을 먼저 보는 게 낫다. 책에서는 경계를 먼저 보라고 하는데 내가 문제 풀어보면 항상 축을 먼저 보는 게 나아.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는 게 경계고, 자, 사실 너네를 어렵게 하는 거는 판별식 축이 아니라 이 경계야. 자, 이 경계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정말 많이 가르칠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조금 너네한테 필요한 게 있어. 자, 1번 부호는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만 보면 됐던 건데, 얘는 자, 2차 방정식 써볼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당연히 실근 두 개일 때 형태를 너네한테 물어볼 건데, 근데 얘는 요거 있지. 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 fx를 그려야 돼. 자, 2차 함수 fx를 그려야 되거든. 자, 그래야 보인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네 가지 볼 거야. 네 가지. 자, 먼저 첫 번째. 자, 여기까지 일단 쓰시고. 자, 아직은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봐. 내가 그림까지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야. 자, 됐나? 자, 그럼 첫 번째. 두 근이 P보다 크다야. 자, 두 근이 P보다 크다. 자, 근이 두 개가 있을 거거든? 뭐 같든 다르든 어쨌든 근이 두 개가 P보다 커야 돼. 그럼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허근은 나올 수 없지. 허수는 애초에 대소관계에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럼 너네가 먼저 하셔야 될 일은 X축을 그린 다음에 P보다 크다 했지. P를 아무데나 표시해. 자, P를 내가 왼쪽에 표시할게. 두 근이 P보다 커야 돼서 오른쪽에 그려야 되거든, 2차 함수를. 자, 두 근이 P보다 큰 그림을 그려볼 거야. 됐나? 자, 그럼 가볼게. 2차 함수를 그려, 지금부터. 근데 근이 P보다 커야 된다 했어, 다. 그러면 둘 다 근이 어디서 생기게 그려야 돼? 오른쪽에 생기게 그려야 되지. 오른쪽이 더 큰 거잖아.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야, 근데 이것도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이래도 여기 근 두 개인 거지. 서로 같은 근 두 개인 거야. 둘 다 P보다 크지. 이래도 상관없어. 알겠지? 이거 자꾸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설명드리는 거고, 너네 2차 함수가 붕 떠 있으면 안 되지. 붕 떠 있으면 실근이 없는 거다.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요 그림에서 한번 보자. 자, 내가 세 가지를 보라고 했어. 자, 세 가지를 볼 거거든. 자, 이 그림에서 세 가지 볼게. 먼저 첫 번째. 판별식부터 보라 했어. 판별식.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돼. 같아도 돼. 접하는 것도 된다 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축을 봐야 돼. 축 봐봐. 축은 요거지. 너네 눈에 지금 축이 누구보다 크다라고씩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축이 지금 누구보다 커? P보다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그냥 축이 P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을 너네가 힘들어하거든. 경계라고 돼 있어. 경계. 저게 뭐냐면 내가 너네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눈에 보이는 부분을 식으로 표현하라 했거든. 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보면 돼. 여기 위치가 P라는 거 하나 알고 있지. 그러면 너네 이 이차함수도 그렇고 이 이차함수도 그렇고 P라는 걸 대입하면 0보다 어때? 크지.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요 이차함수를 지금 fx라고 이름 불러놨거든. 그러면 저 fx라는 놈에다가 P를 대입하는 거야. P를 대입하면 위에 떠 있잖아.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어. 이게 경계고 이걸 아마 너네가 어려워할 거고 이거 나중에 연습 많이 해야 돼. 알겠지? 자, 오늘은 일단은 뭐 기초적인 요 정도만 보는 거고. 자, 2번. 당연히 뭐 두근이 P보다 크다 했으면 두근이 P보다 작다도 하겠네. 아, 맞다. 나 지금 이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아래로 볼록만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음수일 때는 또 바뀌거든. 그것도 똑같아. 결국 태도는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서 봐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일단은 두근이 P보다 작을 때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X축 그리고, 자, 이번 좀 작게 그릴게. 자, 여기 P라고 쓰고. 자,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만나는 경우, 이렇게 만나는 경우 뭐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아. 형태로만 따지면. 됐나? 자, 세 가지 가볼게. 자, 세 가지. 먼저 첫 번째. 근이 당연히 두 개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뭐 거의 그냥 무조건 그냥 고정이라 생각하면 돼. 자, 이번에는 축이 어때? 축이 P보다 작지. 얘랑 다르네. 여기서 차이가 있네. 여기는 축이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축이 P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여긴 축이 왼쪽으로 갔어. 자, 따라서 축이 P보다 작습니다. 이런 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자, 근데 경계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경계는 너네가 아는 거라 했어. 너네 여기 값이 P인 거 알지? 그러면 이 이차함수에 P를 대입해봐. 어디 있어? 위에 있지. 그러면 이 이차함수에 P라는 놈을 대입하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됐나? 다 썼지? 자, 3번. 이번에는 두근 사이에, 그러니까 두근을 그릴 건데 그 사이에 P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 여기가 P라고 치면 두근이 있어야 되는데 두근 사이에 P가 있으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근 하나, 여기 근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P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자, 이거는 조금 한번 좀 봐놓자. 판별식이 0보다 어떨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자, 근데 애초에 같으면 안 돼. 같으려면 접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이에 P가 있을 수가 없거든. 자, 근데 판별식이 오케이. 그럼 0보다 크면 되는데 사실 얘는 하나밖에 없어. 그냥 FP 값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경계만 내가 써볼게. FP가 P를 대입했을 때 요 밑에 있지.
그럼 이번에 앞에서 했던 거랑 좀 다르네. 이번에는 FP가 0보다 어떤 거냐면 0보다 작은 거야. 근데 내가 판별식을 안 썼어. 축도 안 썼어. 왜 그런지 볼게. 자, 요것만 써봐. 요거 한 줄 끝이야, 얘는. 자, 봅시다.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근이 두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맞아? 그러면 내가 이것만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이게 만족하면 근이 무조건 두 개라는 소리지. 판별식을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너네 그림 한번 잘 생각해봐. 일단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려면 이쪽에 근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쪽에 하나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쪽에 두 개의 근이 있게 그림을 그리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아? 맞지?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얘가 이 밑으로 이렇게 안 내려가도 되거든? 그러니까 내려가면 안 되는 거거든? 얘도 이게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근데 두 개의 근이 있는데 그 사이에 P가 정확히 있으려면 요 두 개를 지나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그러면 P를 넣었을 때 당연히 요 밑에 있을 거야, 2차 함수가. 그것만으로 너네가 요거랑 여기에는 근이 있다라는 걸 보장할 수가 있어. 그래서 판별식을 안 쓰는 거야.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처음에 너네한테 많이 어려울 거야. 그러면 이게 나왔을 때 판별식을 쓰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야, 써도 돼. 판별식은 써도 돼. 왜? 어차피 근이 두 개니까 판별식 쓰면 0보다 어떻게 써? 당연히 크겠지. 이게 써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너네가 결국은 해야 되는 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돼, 대신에. 그래서 그냥 P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게 두 근을 보장해 준다라는 걸 너네가 나중에 알아야 돼. 알겠지? 그건 지금 급한 건 아니야. 그래도 어쨌든 내가 설명은 드렸고. 나 한 가지 더. 왜 축도 안 봅니까? 물어보시면 너네 이거 필기하지 마봐. 내가 두 가지 그려볼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자, 두 근 사이에 P 있지. 근데 이번에는 축이 어때? P보다 작아. 근데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면 여전히 두 근 사이에 P 있지. 근데 축은 이번에 P보다 어때? 크지. 그래서 축은 의미가 없어. P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3번 했고, 자, 4번. 자, P, Q 사이에 두 근. 시험에는 이게 제일 안 나오지 않나 싶어. 4번이. 자, PQ 사이에 두 근이야.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드릴게. 그래프를, 자, 여기를 내가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할게. PQ 사이에 두 근이라 해도 되겠다. 왜냐면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는 뜻이니까. 저기 그냥 부등식 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자, P보다 Q가 크게 내가 설정해놨어. 자, 그랬을 때 2차 함수가 PQ 사이에 두 근을 가지려면 얘네가 요렇게 돼야 되지. 이러면은 두 근 다 PQ 사이에 딱 있지 지금. 물론 이래도 됩니다. 접해도 두 근이 여기 PQ 사이에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봅시다. 자, 근 있어야 되지. 실근 있어야 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서 얘는 왜 또 판별식을 써야 되는지 이거랑 비교해서 다시 설명드릴게. 좀 이따가. 자, 일단 얘는 판별식을 써야 되거든. 자, 왜 그런지도 너네가 알아야 될 테니까. 자, 이렇게 쓰고. 자, 이번에는 너네가 축을 결정할 수 있는지 봐봐. 축. 내가 아까 여기서는 축이 P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심지어 얘는 축이 P일 수도 있거든. 얘는. 근데 얘는 축이 정확히 P랑 Q의 사이에 있지. 이 바깥으로 가는 순간 근 하나가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라서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축이 P랑 Q 사이에 정확히 있어야 돼. 이렇게. 자, 항상 어려운 건, 너네한테 어려운 건 경계라 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경계라 함은 정확히 너네가 그 위치의 값을 안다는 뜻이야. 그 말이 뭐냐? 너네 정확히 여기 P라는 값, 문제에서 뭐 1 이렇게 줬을 거야. 정확한 Q라는 값, 문제에서 정확히 5 이렇게 줬을 거야. 자, 근데 정확히 알지. 근데 얘를 대입해보면 다 어디 있어? 다 위에 있지. 2차 함수가. 그러면
얘는 FP도 그렇고 FQ도 그렇고 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지금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잘 들어. 그냥 이 기말고사 범위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알겠지? 자,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개인 바이 개인인 거고 이거 자체가 그냥 기말고사 범위에선 제일 어려운 파트야. 알겠지? 뭐 문제는 보여드릴 건데 자, 그 전에 얘 판별식 써야 되는 이유 알려줄게. 필기하지 마. 얘 만약 판별식 안 쓰잖아. 안 써. 그러면 밑에 있는 두 개를 만족하는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 판별식을 안 쓰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렸을 때 축이 이거거든? PQ 사이에 있는 거 맞지? FP랑 FQ가 다 양수지. 근데 근이 없대. 없지. 근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또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당연히 이거는 지금은 구분이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여러 번 풀다 보면 이게 어떤 거는 판별식을 써야 되고 안 써야 되고 이런 게 보일 건데 일반적으로 두 분 사이에 P 있는 거 말고는 거의 다 판별식을 써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것도 심지어 써도 돼. 그 말은 뭐냐? 오늘 배운 모든 문제 유형들 있지. 어떤 거는 판별식 안 썼고 어떤 건 썼잖아. 다 써도 돼. 알겠지? 잘 모르겠을 때는 일단 다 써라.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 가볼게. 자, 그럼 뭐 어떻게 문제가 있어? 문제로 보면 지금 문자에 이제 너무 문자들만 나와서 너네가 조금 헷갈리고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문제로 가서 한번 숫자로 한번 정확하게 보자. 25번이야. 227쪽.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4a 빼기 3은 0이 있는데 자, 얘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자, 얘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럼 어떻게? 그래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분을 식으로 표시하시면 돼. 가볼게. 자, 그래프를 일단 여기 이렇게 그려놓고 두 근이 1보다 크다 했으니까 1을 정확히 표시해. 됐나? 내가 줄 치는 거 요까지 2차 함수지. 그려. 2차 함수 1보다 크게 근이 이쪽으로. 아니면 이래도 되지. 자, 그리고 조심해야 돼. 문제 풀 때 앞에 두 근이라고 안 돼 있고 서로 다른 두 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접하는 놈은 또 빠지는 거야. 자, 그런 디테일한 거는 또 시너지 이런 거 풀면서 너네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지금은 개념 배운 것만 해보자. 자, 눈에 보이는 거 해봅시다. 실근이 있어야 되지. 판별식 합니다. 반값 판별식 할게. 자, 이거 절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4a 플러스 3 이렇게 돼. 됐나? 자, 그러면 a-1, a-3 이렇게 돼.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됐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a가 1보다 작거나 같던지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는 바깥쪽이 되겠지. 됐지? 자, 요게 첫 번째 얘기. 자, 두 번째는 축이야, 축. 자, 축 봐봐. 이거거든? 너네 지금 여기서 축이 이 이차함수 축 보려면 저거 x 마이너스 뭐의 제곱이야? 그렇지, x 마이너스 a 제곱이지. x 마이너스 a 제곱 하면서 이제 표준형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x 마이너스 a면은 축은 a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얘는 축은 a가 되는 거고 축 위치가 1보다 크네.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 됐나?
자, 이거 마지막 이거 조심해야 돼. 마지막 경계야. 너네 경계가 항상 어렵다 했지. 자, 경계는 내가 이 2차 함수를 fx라고 해볼게. 정확히 너네가 알고 있는 숫자 몇이야? 저 그래프에서 1이지. 그러면 너네 여기 지금 1이라는 값을 fx에 대입하면 위에 있지. 그 밑에 있었으면 음수다, 위에 있었으면 양수다거든. 위에 있으니까 그게 f1이잖아. 됐어? f1은 여기에다 1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1 빼기 2a 플러스 4a 빼기 3이 될 거거든? 그게 0보다 커야만 하는 거야. 됐나? 그럼 뭐 2a 빼기 2가 0보다 크다니까 얘는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얘랑 얘는 똑같이 나왔네. 축이랑 경계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이거 이따가 그냥 그릴게. 수직선. 자, 요거 필기 다 했지? 가볼게. 요거부터 표시할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 3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 요렇게. 그 다음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구멍 딱 뚫어놓고 1보다 크다. 이쪽. 요렇게. 근데 경계도 1보다 크다지. 표시할 필요 없다. 이러면 어차피 노란 색깔하고 주황 색깔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표시를 하시고 그럼 어째야 돼? 겹치는 걸 대답해야 되지. 조심해라. 여기 겹치는 거 있어? 없다. 1보다 크다니까 1이 없어 여기. 그러니까 없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이게 1보다 크거나 같다였잖아. 그럼 여기서 1이라는 거 하나가 생기고 이쪽에 오른쪽에 생긴다? 그런 게 나중에 너네가 많이 틀릴 파트야. 알겠지? 자, 지금 어차피 안 겹치니까 좀 넘어가고 겹치는 거 이거밖에 없지. 따라서 정답은 3, 2,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차 부등식 마지막 문제. 자,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1번만 한번 봅시다. 자, 정리됐으면 228쪽으로 가면 돼. 제가 아까 간단하게 볼 수 있다고 한 것만 하나만 보고 끝낼 거야. 잘 봐. 2차 방정식이 있어.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m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빼기 m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자, 그거에서 2번 문제는 너네가 그래프 그래서 하는 거 이거 4번이랑 똑같거든. 2번은 요 4번으로 한번 해보고 1번만 한번 해볼게. 자,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했어. 1번에서.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센터에다가 이렇게 둘게. 그러고 나서 요 2차 함수를 그릴게. 요렇게 밑으로 요렇게 돼 있으면 자, 이러면 됐지. 요렇게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2 밑에 있네. 자,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나는 요놈의 2차 함수 이름을 fx라고 불러볼게.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 판별식 써도 상관없어. 써도 상관없다. 판별식 쓴다고 요게 틀리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무조건 맞아. 판별식 써도.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3번 내용이지.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 그러면 경계를 봐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이번에는 밑에 있네? 그럼 너네가 봐야 되는 건 f-2가 0보다 작다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자동으로 그는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 2차 함수가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고
1번만 별표 좀 쳐라. 나중에 너네 시간을 혹시나 줄여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